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상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야. 확률이 분포표대로 분포된다 정도만 인식하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이때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할 정규 분포에서 다룰 거고, 그건 잠시 잊자. 이상확률 분포일 때 우리가 그 확률에 분포된 상태를 보고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예요. 더불어 표준 편차까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대표값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표값? 대표값이 뭡니까? 어떤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특징을 대표하는 값. 아, 얘네들의 수학 점수들을 다 조사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70점, 90점, 100점 이래.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파악을 하냐면 사람들이 평균을 구해보고, 아, 평균이 한 80점은 넘는구나 해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야. 자료들의 특징을 보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단연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중앙값.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애가 빵점 맞았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거의 90점대야. 근데 한 명이 빵점이라서 평균이 쭉 끌어내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입안 전체의 성향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쓰기가 나빠. 그쵸? 다 잘하는데 한 명이 뭔가 마킹을 잘못했었는지 빵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집단 전체의 평균은 한 60몇이야. 그럼 나머지 90몇을 계속 맞았던 애들은 억울하잖아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60몇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쓰지 않아요. 평균을. 최빈값이나 중앙값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면 최빈값이나 중앙값을 쓸 때도 있다 정도예요. 그래도 단연 평균이죠. 알았죠? 대표값은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값, 예를 들어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중학교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단연 평균에만 관심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삼포도라는 게 있어요. 삼포도. 자, 삼포도에 대해서 뭐 정의를 흩어진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어떤 수 하나로 딱 나타내고 싶어. 얼마 정도 흩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맞았어. 어떤 애는 9, 10, 11 이렇게 맞았어. 성적이 9, 10, 11 이렇게 맞았어. 어떤 친구는 2, 10, 18 이렇게 맞았어. 되게 들쭉날쭉하죠. 그죠? 얘는 고르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 2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9점, 10점, 11점이야. 아, 그럼 얘는 앞으로도 이거와 비슷하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통계는 예측 자료로 쓰기 위해서 과거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고르다는 거야. 얘는 들쭉날쭉하죠. 얘는 예상이 안 돼. 삼포도가 크기 때문에. 얘를 삼포도가 크다라고 해. 삼포도가 크다. 얘는 삼포도가 작다. 이게. 근데 뭐를 삼포도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디베이션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 편차예요. 편차. 편차를 보니까 얘네 평균이 지금 10인 거를 알겠거든. 10. 근데 얘는 편차가 이거고 이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차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일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은 뭐냐면 맞은 점수, 내가 획득한 점수, 그리고 평균은 알죠? 얘네들의 평균.
그래서 변 빼기 평이거든요. 비읍 빼기 피읍이에요. 기억니은 순서상으로 앞서는 게 비읍이 있고 변 빼기 평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1, 0, 1이었어. 근데 더해보면 얼마다? 0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삼포도를 쓰기가 좋지가 않았어. 봐봐. 왜냐면 얘도 봐봐. 얘 평균이 10이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8이고 0이고 플러스 8이야. 근데 얘네 셋을 더해도 얼마야? 0이야. 편차의 합이 다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삼포도로 쓰기가 나빠. 그래서 얘를 삼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응? 편차는.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겠지. 봐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처음부터 이 개념을 잘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얘를 플러스로 만들면 어쨌거나 좋잖아요. 편차를. 그러면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절대값. 절대값 하면 1, 0, 1이 되죠. 8, 0, 8이 되죠. 근데 걔를 절대값을 해서 하는 거를 삼포도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대학 때 통계를 전공하면 그걸 다루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있어. 존재는 해. 절대값을 이용해서 삼포도로 삼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는 뭐 한다?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해요. 제곱의 합을 구하고 걔를 뭐로 나눈다? 제곱의 합을 구하고 걔를 3으로 나눈다. 이것이 분산이에요. 베리에이션. 이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얘도 분산을 구해볼게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절대값해서 안 써요? 라고 하면 사실 미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값들로 이루어진 애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 함수들을 이 값들을 절대값 씌우면 꺾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든. 제곱하면 근데 미분 가능하거든. 뭐 그 정도로만 알면 돼요. 느낌만.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얘가 수치 하나가 됐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삼포도가 흩어진 정도를 수 하나로 나타내는 건데 그거에 적당한 게 뭐였다? 분산이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포도는 분산. 이거 하나예요. 쌤 표준 편차도 있던데요? 아 그래. 표준 편차도 있어요.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의 정의가 뭐니? 루트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루트를 씌우는데요? 제곱하면 수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죠. 겁나 커질 수도 있어요. 편차가 조금만 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겁나 커졌잖아요. 그거에 루트 씌우면 적당하게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은 뭐라고 해? 한자의 의미는 중요하잖아. 분산, 나누어지고 뭐 흩어진 정도 뭐 이거를 한자는 중요하지 않아.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이 뭐예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편차들의 합이 0이니까 쓸모가 없어요. 모두 어떤 자료도 편차들의 합은 0이라서 쓸모가 없어요. 삼포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곱해서 평균 내본다는 거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근데 분산은 거기 식이 나와 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식. 이거를 다른 식으로 유도한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식을 유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봐봐. 분산은 Vx, 베리에이션이라고 하고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 곱하기 p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유도를 할게요. 그냥 바로 밑에 칸에다가 자 얘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i 제곱 pi와 마이너스 2배의 mxi pi 플러스 m제곱 pi를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냥 정리한 거야 지금은. 그쵸?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와 마이너스 2m은 시그마랑 상관이 없고, 그쵸?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m제곱은 필요 없고 시그마에 i는 1부터 n까지 pi예요. 자, 평균은 위에 나와 있는데 도수분포표 그러니까 확률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가 x1, x2, x3 이렇게 나와서 xn까지 나왔을 때 여기가 P1, P2, P3 땡땡땡 PN까지 나와 있을 때 요렇게 곱한 것들의 합이 뭐다? expectation x예요. 기대값이라고도 하고 평균이라고도 하는 이 녀석이에요. xi, pi. 자, 잘 들으세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분포표에서 위아래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평균이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m이라고도 해요. 민이죠, 민. 평균. 평균을 expectation x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식을 잘 봐요. 이거 뭐니 이거 평균이에요. 맞아요? 이거 정의상 얘가 평균이라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됐죠? 2m 제곱이 된 거야. 평균. 맞죠? 이거 뭐니 이거? 이 뒤에 확률의 합. 1부터 n까지 확률의 합이죠. 확률의 합은 얼마나? 1이에요. 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의 제곱하고 확률을 곱한 거니까 제곱의 평균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제곱의 평균.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요거를 제곱하고 얘랑 곱하고 제곱하고 얘랑 곱하고 제곱하고 얘랑 곱하고 제곱하고 얘랑 곱한 거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m제곱이잖아. m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제평평제예요.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걸? 제평평제. 못 들어봤나? 제평평제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에요. 자, 분산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기억하면 돼. 이제 이것만 기억해도 돼. 이것만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뭐다? 분산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야. 분산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두 번째,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계산할 때는 둘 중에 뭐만 쓴다? 얘만 써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만 쓴다? 얘만 써요. 이것만이라도 기억해도 된다는 거야. 됐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를 기억한다. 다 잊어도 이건 기억하면 돼. 분산을. 제평평제다. 알았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돼서 스탠다드를 쓰기 때문에 이 S를 따서 우리는 시그마로 나타내요. 얘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시그마의 소문자예요. 이거는 시그마의 소문자. 짝대기 긋고 메롱 하는 것처럼 시그마예요. S를 따서 시그마 표준 편차라고 해요. 어떤 X라는 확률 변수의 시그마 표준 편차 루트 분산이에요. 알겠죠? 밑에 뭐 당그람 표시 있고 xi-a의 pi의 최소값 이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expectation x에서 a를 뺀 거예요. 평균 빼기 a였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와 확률분포를 하려고 했을 때 도수분포표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나 주어지면 전체 수량으로 n을 나누면 각 확률로 바뀌어서 확률분포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확률분포표로 만든 다음에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도록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거 보고 정신사 나오니까 이 식들 보고 정신사 나오니까 보지 말기로 하자. 옆에 페이지 보세요. 옆에 페이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수의 변화. 이거 배우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봐야 될 게 뭐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에 이거는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거 ax 플러스 b, 요것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 9점, 10점, 11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예요? 10점이죠. 응? 분산 얼마입니까? 편차 여기다 싹 써보니까 분산 얼마예요? 분산 3분의 2였어.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1, 1 해서 3분의 2였어. 잘 봐. 이제부터 조작할 거야. 여기다 2배 할게. 2배. 그냥 우선 5 더할까? 5 더하기부터 할게. 플러스 5부터 해볼게. 플러스 5 하면 여기가 14, 15, 16이에요. 평균이 어떻게 됐죠? 평균이 5 더해지죠. 분산 바뀔까요? 분산 안 바뀌어요. 50 더한다고 해서 편차가 줄어드니? 편차 똑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몇을 더하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안 주고요, 평균에는 영향을 더해요. 돼요. 이건 이해됐어요? 분산에는 영향을 안 줬다. 자, 봐봐. 그런데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했어. 2배 했단 말이야. 2배 했어요. 얘가 18이 됐고, 얘가 20이 됐고, 얘가 22가 됐어. 평균 어때요? 몇 배가 됐어요? 사실은 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미안. 여기다 x 플러스 5 한 거죠. 여기도 분산에다 x 플러스 5를 한 거죠. 이번엔 평균이 2x가 됐어요. 그럼 평균이 20이 됐죠. 자료가 다 2배 되면 평균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죠? 자, 분산 한번 볼까요? 분산은 어떻게 돼요? 잘 봐. 편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0, 4, 2예요.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3분의 8이 되죠. 몇 배 됐어요? 4배 됐어요. 4배. 4배? 얘는 2배를 했는데, 여기는 2배를 했는데 얘가 왜 4배 됐지? 그래서 궁금하니까 3배 해볼게요. 곱하기 3 했어요. 그러면 27, 30, 33이죠. 평균 어떻게 돼요? 평균 30 됐어요. 분산 어떻게 되죠? 분산 편차가 몇이 됐고? 3분의 이거 제곱 0, 이거 제곱하면 9 더하기 9 해서 3분의 18 됐어요. 몇 배 됐어요? 몇 배 됐죠? 9배 됐죠. 얘가 3배인데 9배 됐어요. 몇 배 한 거에는 제곱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해돼요? 이해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expectation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그냥 x만 뽑아주면 되는 구조로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분산은요. 봐봐. 분산은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원래 분산의 a 제곱배 됩니다. b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시그마를 볼게요. 시그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는 양수로 나오고요.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수에 a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a배. 자, 요거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이거 세 개는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 다 써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본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해줄 때가 좀 제일 잘 이해가 되다 보니까. 자, 넘겨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봐보세요. 자, 23쪽에 있는 것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1번부터 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x가 확률 변수가 2, 3, 4, 6 이렇게 되어 있네. 확률은 a 3분의 1, a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expectation x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랬어. 우선 굉장히 쉽죠.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2a와 3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면 2이다. 2a는 지금 6분의 3을 빼주니까 2분의 1이다. a가 4분의 1이다. 그럼 여기다 써놓자. 4분의 1, 4분의 1. 자, 이제 평균 구하러 갑니다. 이거 expectation x는요 어떻게 구한다? 위아래만 기억하면 돼. 위아래, 위아래 곱해요. 위아래 곱해요. 위아래 곱하고요. 위아래 곱해요. 되겠어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위아래만 쭉쭉쭉 곱하면 된다고. 됐어? 분포표 작성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되겠니? 뒤에 넘겨볼까요? 뒤에 넘겨서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어렵지 않고요. 쉬운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4번 해보세요. 네. 또 다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해볼게요. 지금 정신 차려서 봐봐.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expectation x를 구할 거야. 근데 이게 분모가 다르면 조금 곤란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럼 분모가 통분된 상태니까 10분의 1, 1은 1, 2, 2는 4, 3, 3은 9, 4, 4, 16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분의 얼마다? 여기가 25, 30?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안 어렵죠? 그 다음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분산을 구할 때도 역시 10분의 되어 있고요. 봐봐. 이거 제곱수를 써놓고 제곱수를 써놓고 제곱수를 써놔요. 그런 다음에 곱해요. 1, 1은 1, 4, 2, 8, 9, 4, 27, 16 곱하기 4, 64 해놓고 조심할 게 있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지금 구한 게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야 된다?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제평형제를 잊으면 돼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아까 구한 거.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expectation x를 구하고 지나가야 돼요. 되겠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더하면? 9 더하면 36이니까 100인가? 10 빼기 3이네. 7. 9를 빼야 돼. 1이었어. 1. 이게 1이었어. 분산이. 그러면 시그마도 얼마다? 1인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답이 4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되거든요. 결국 또 뭐가 중요하다? 확률분포표가 중요해졌다. 확률분포표만 있다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는 사실은 계산 연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더 해볼게요. 7번 봐봐요. 7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데 우리는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 잘 봐. y의 표준 편차라고 하면 시그마 y인데 이거는 시그마 x의 3배야 그냥. 왜? 요거 앞에 절대값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쵸? y는 뭔지 모르는데 x만 구할 줄 알면 y는 그냥 이렇게야. 알겠죠? 그러면 x를 구하러 가려면 분산까지 구해야 되니까 expectation x부터 차근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나고. 자, 6분의 내가 이렇게 통분을 해놓은 이유는 계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분모가 통분된 상태로. 그러면 6, 3, 18, 24 이렇게 하면 18.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다? 10x.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만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분산 구하러 갑시다. 분산 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자, 제곱 제곱 제곱. 와, 진짜야? 이렇게 해요. 됐어? 자, 그러면 6분의 36 더 36 곱하기 3 미안 36 곱하기 3 그 다음은 이거를 계산을 해버리지 말고 우선 10으로 쓸게요. 36 곱하기 3 144 곱하기 144 곱하기 2 그 다음에 324 곱하기 1이야. 거기에서 얘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제곱한 수와 이렇게 곱하는 걸 하는 거야. 제곱한 수와 이렇게 곱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봤다. 그러면 요거 하나 약분하면 6, 3, 18이죠. 그 다음에 6 하나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4 곱하기 10이니까 48이죠. 6 하나 약분하면 3 곱하기 18이니까 54네. 그죠? 그래서 100을 빼자. 이게 얼마니? 이렇게 더하면 얼마고? 66? 66이야. 120이야. 120에서 100을 빼서 이가 20이 됐어. 자, 시그마 x는 얼마예요?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2루트 5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시그마 y예요. 시그마 y는 3배의 2루트 5다. 이렇게 하는 거야. y라는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할만해요. 자, 뒤에 넘겨볼까요? 이산화황률 변수의 평균 또 해보자. 여러분 10번 한번 해보세요. 10번을 할 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이해를 했다고 보거든요. 10번이 미지수가 많아지면 힘들어하는, 숫자로 안 나오면 애들이 그냥 힘들대. 너네도 그러나? 숫자로 안 나오면 그냥 힘드네.
숫자가 안 나오면 힘들대. 그래서 이걸 힘들어하더라고 애들이. 원리는 똑같은데도. 해볼게요. 봐봐. 숫자가 안 나오면 힘들어. 자,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끝에 거에 곱한 것과 같아. 이게 등비 중앙에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준 게 얘네 합이 얼마여야 된다? 7분의 3이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눈치채면 좋은데 얘가 봐봐. 이거 봐봐. 눈치채면 좋잖아요. 봐봐. 얘가 7분의 얼마니까 여기도 7분의 얼마가 되면 좋겠죠. A도 7분의 얼마고 B도 7분의 얼마. 근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얘가 1이면 좋겠잖아요. 그럼 얘가 4가 되면 제곱수?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금방 찾아요. 아니면 요거 대입해서 방정식 푸시면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 대신에 뭐라고 해도 풀린다고요? B 대신에 7분의 3-A라고 해도 풀려요. 양변에 뭐 49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가지고 풀면 풀린다. 됐어? 그래서 B는 몇이 나오고 7분의 1이 나오면 되고 A가 7분의 2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7분의 1의 제곱을 하면 49분의 4인데 얘가 7분의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합이 7분의 3이죠. 됐죠? 이렇게 A, B를 찾았어. 자, 이제 평균 구하는 게 24가 돼야 된대. 평균 구하는 건 위아래 곱하는 걸 했어. expectation x. 위아래 곱하면 7분의 4k. 얘는 7분의 여기다 써놓을까요? 너가 7분의 2고 얘가 7분의 1이니까 7분의 4k. 7분의 4k. 이게 24예요. 맞죠? 7분의 12k가 24. 양변에 12로 나누면 k는 14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자는 결국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라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A, B를 이용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되겠나요? 자, 11번도 한번 해볼까요? 11번. 11번도 이거 확률이 다 이렇게 주어지면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 P, X는 K 제곱일 때 CK, K는 1, 2, 3, 4, 5, 6, 7, 8, 9, 10. 확률 변수가 X가 1의 제곱, 10의 제곱까지 갔는데 expectation X를 구해보래. 야, 확률 분모표를 안 그리는 게 잘못이거든요.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1의 제곱일 때, 2의 제곱일 때, 3의 제곱일 때, 땡땡땡, 10의 제곱일 때까지가 있어요. 확률 써볼게요. 잡아. 어렵지 않아. 이대로 시키는 대로 쓰면 돼. 1의 제곱일 때는 CK니까 C, 2C, 3C, 10C. 어때요? 할만하죠?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이걸 다 더하면 1부터 10까지의 합에다가 C를 해서 1이어야 됩니다. 1부터 10까지는 55니까 C는 얼마다? 55분의 1이에요. 좋죠? 여기까지 됐죠? 자, expectation X 구하러 갑시다. expectation X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결국 55분의가 나오겠죠, 분모는? 55분의 1, 55분의 2, 55분의 3. 응? 자, 봐봐. 이제 위아래 곱한다. 곱하면 몇의 세제곱이 나오니?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시그마 공식 중에 이게 있었어요. 뭐예요? 2분의 11의 제곱이죠. 맞아? 맞잖아.
그러면 얘는 2, 55고요. 얘는 사실은 25, 25, 11, 11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지우고 55 하나 지우면 55가 나오죠. 됐어요? 10 곱하기 11을 제곱해버리지 말고 약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 x가 55입니다. 됩니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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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됐어? 자, 13번 해보세요. 13번. 확률분포표를 정해야 될 때 이게 또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겁니다. 확률분포표가 주어지면 쉬운데 작성해야 되면 연습 안 돼 있으면 힘들다. 제발 오늘 가서 연습 좀 해봐요. 확률분포표 작성하기. 그러면 되는 거야. 정사면체 전. 자, 밑면.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절대값 A 빼기 B가 확률 변수 X. 이렇게 하라고 했어. 니네가 이거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할 줄 알아요. 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해볼까요? 봐봐. 뺐을 때 같으면 차이가 0이 될 수 있고요. 차이가 1이 될 수 있고요. 차이가 2가 될 수 있고요. 최대 차이는 4와 1 했을 때 3까지 날 수 있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해돼요? 차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확률 변수예요. 차이의 결과의 절대값. 됐죠? 그 다음에 두 번 던졌대잖아. 두 번 던지면 4 곱하기 4니까 분모는 모두 몇이다? 16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차이가 안 나는 경우 몇 가지예요? 차이가 안 나는 경우 1, 1, 2, 2, 3, 3, 4, 4 몇 가지다? 4가지였지. 차이가 1 나는 경우는 1, 2, 2, 3, 3, 4에 자리 바꾼 거 그래서 6가지죠. 자리 바꾸면 되니까 1, 2, 2, 1 2, 3, 3, 2 3, 4, 4, 3 6가지 곱하기 2 차이가 2 나는 거 1, 3, 2, 4 역시 곱하기 2 차이가 3 나는 거 1, 4, 4, 2 2개 그죠? 더해봐요 16이죠 분자 그럼 분포표 작성 완료 이거 할 줄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평균 구하래 이건 쉽죠? 16분의 위아래 곱해요. 0, 6, 8, 6 16분의 20이었고 4로 나누면 4분의 9 이게 평균 되겠어요? 작성부터 평균 구하기까지 크게 안 어렵죠? 넘기자 조금 어려운 걸 해볼게요. 바로 17번을 해보세요. 17번을 하라 하면 좀 힘들어 하더라. 연립해서 푸는 건데 17번을 해보세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꼭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단순 계산 연습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가 그러니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가 익숙해지면 오늘은 성공이다. 분포표, 밀도함수 읽을 줄 알고 평균 분산 구할 줄 알면 오늘은 성공이다. 더 할 나위 없다. 처음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죠. 확률의 합은 6분의 5. 지금 안 보이는 두 군데를 A, B라고 놓은 거야. 확률의 합은 6분의 5. 그 다음에 평균은 아까 9해놨대. 이전에 잉크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뭐 2A죠. 그 다음에 4B죠. 이렇게 한 게 3. 그러면 2A 더하기 4B가 얼마더라? 6분의 17. 12개 나왔어. 요 식 하나와 요 식 하나 나왔어. 1번식을 2배 할게요. 2A, 2B, 6분의 10. 빼지. A가 없어졌고 2B가 6분의 7, B가 12분의 7. 그렇다면 A랑 B랑 더해서 12분의 7하고 A를 더해서 12분의 1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A는 12분의 3. 됐어요? 자, 여기다 써놓을까요? 12분의 3이고 12분의 7이고 12분의 2로 고쳤을게. 자, 이제 분산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분산 구하러 갑니다. 분산은 위에 거를 제곱한 거랑 아래 걸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2, 4 곱하기 3, 16 곱하기 7. 와. 거기서 뭘 빼준다? 평균 제곱을 빼는 걸 잊지 말자. 자, 이게 제곱의 평균이었고 이게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2분의 24 더하기 이게 얼마야? 7, 6, 42, 7일은 7, 1, 1, 1. 얘는 9 곱하기 12야. 계산해요. 얼마니? 얘가? 이건 108. 그쵸? 108이고 112 12 24가 아니라 14 12 6 빼기 108 그래서 12분의 18 그쵸? 6으로 나누면 2분의 3 이것이 분산. 분산은 2분의 3 계산 연습이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잘 풀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통계는 결코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위아래 곱하는 게 평균, 제곱하고 위아래 곱한 거에서 평균 제곱 빼는 게 분산. 이거 있지 않은 이거 아니지. 제평, 평제곱. 제곱의 평균이었고 이게 지금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제곱의 평균. 제곱한 수랑 확률을 쭉쭉쭉 곱하는 게 제곱의 평균이었어. 평제. 평균의 제곱을 빼. 되니? 계산 잘 하시면. 자, 18번 있잖아요. 문제 그 오타한 것 같아요. 1 밑에 B라고 고쳐서 풀면 돼요. 1 밑에 A가 아니라 B야. 스몰 B.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니까 지금 쉬운 것들을 넘기고요. 저거 한번 해볼게요. 23번 해보세요. 역시 문자 파티가 여러분한테는 어렵죠. 다 문자로 되어 있을 때가 어렵다. 해보세요. 많이 추워요? 확률 분포표를 그려라. 제발 그냥 읽고 문제만 읽고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 확률 분포인 것 같으면 확률 분포표 그리고 얘가 연속 확률 분포인 것 같으면 그래프를 그려라. 알았죠?
이산화탄소 분포는 분포표가 전부예요 진짜. 분포표만 잘 그리면 끝나요. 제발 그것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맞죠? 근데 n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게 확률이잖아요. 각각 하나씩 적어서. 그쵸? n장 중에 한 장을 뽑는데 근데 뽑고 다시 넣고를 하는 거니까 모두 n분의 1이에요. 맞아요. 확률은 모두 n분의 1이었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이제부터 계산만 하시면 돼요. expectation x 구해보자. n분의 위아래 곱하면 1, 2, 3, 4, 5, 6, 7, 8, 9, n n분의 분자가 2분의 nn 플러스 1인 거 맞아요? 시그마 k n까지의 합. 그럼 n 하나 약분되니까 expectation x가 뭐가 됐다? 결론 2분의 n 플러스 1이 됐다. 여기까지 좋죠? 됐죠? 자, 분산 구하러 갑니다. 분산은 n분의 제곱 1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1, n의 제곱 곱하기 1에서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랬더니 시그마 k 제곱이네.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 거기서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자. 하나 약분할까요? n 하나 약분했어요. 그럼 6과 4의 최소 분배수 얼마고? 12가 되고 여기는 얼마 곱하고? 2 곱하고 여기는 3 곱해서 공통인수를 빼내요.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다. 빼내고 나면 여기는 4n 플러스 2가 남고 맞죠? 4n 플러스 2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 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2분의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n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어도 별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그리더라고. 못하는 애들은 하나같이 이거가 없어요. 이걸 못 그려. 이것만 그리면 되는데 제발 도서관 이거 뭐야? 확률 분포표를 그려. 그럼 할만하지 않냐? 확률 분포표 안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꼭 그리셔야 하는데. 되겠죠? 자, 다음 테마 24번 하나만 할게요. 빠르게 24번 하나만 하고 지금 어려운 것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똑같아요. 봐봐. x 있고요, 200 있고요, 300 있고요, 500 있어요. 분포표가 이제 있는 거니까 확률 얘는 2분의 1이었고요, 얘는 a였고요, 4a 제곱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4a 제곱 a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고 2 곱하면 8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4a와 2a로 곱해져 있고 1, 1인데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되죠.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음수 안 되니까 빨리 a를 찾았어요. 여기가 4분의 1이었어. 그럼 너도 4분의 2로 고치자. 여기 16분의 1에다가 4분의 1이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그런데 ax 플러스 10의 평균을 구하래. 나는 ax 플러스 10의 평균을 구하래. 결국 a가 4분의 1인 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4분의 1 expectation x 플러스 10이에요. 10은 그냥 탈출. 결국 expectation x만 구하면 끝나니까 끝났죠. 봐봐. expectation x는 얼마다? 4분의 200 곱하기 2, 300 곱하기 1, 500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4분의 1200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면 300. 그래서 4분의 300 플러스 10이에요. 4, 7, 28, 7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85. 쉽죠. 그냥 넘어갈게요. 쭉. 웬만하면 다 이걸로 다 되거든요. 쭉 넘어가서 33번 볼게요. 이거는 거의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데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볼게요. 33번. 니네 표준 점수 내는 거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료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 수능에서 표준 점수 내는 거 이거예요. 이 식이에요. 표준 점수랑 어떻게 표준 점수 하는지. 표준 점수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T라는 녀석은 A배를 하고요. 그 A는 뭐가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X 빼기 M 표준 편차를 B만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에 따라서 A와 B가 결정이 돼요. 오케이? 문제 난이도에 따라 A, B가 결정되고, 그래서 특정 과목은 평균 대비 점수가 높으면 A배 받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뛰는 표준 점수가 일어나고요. 어떤 특정 과목은 A, B가 좀 난이도가 쉽다 하면 얘가 낮은 숫자로 돼가지고 표준 점수가 별로 안 생기는 구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봐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자, 원점수의 평균은 봐봐. expectation x는 m이라고 했어. 써놓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썼어야. 여기까지 됐죠? 문장에 있는 거. 근데 표준 점수 t는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expectation 이거야. 되게 복잡한데 시그마 a의 x 마이너스 시그마 am 플러스 b죠. 봐봐. 전개한 식이야. 내가 전개한 식. 여기까지 돼요? 이거? 시그마 제 t expectation t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시그마 a의 x 그 다음에 시그마 am 그리고 플러스 b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나온다? x 앞에 개수는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그냥 나온다 했죠. 상수는 그냥 나온다. 맞아요? 상수는 그냥 나오잖아. x 없으면 다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expectation x를 뭐라 했다? m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긴 거 보여요? 이걸 m으로 바꾸면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런데 얘 평균을 뭐라고 주어졌다? 100이라고 주어졌대. 그러니까 b가 100인 거야. 플러스 100점을 해주는 거야. 표준 점수에. 앞에 계산한 거에 플러스 100 해주는 게 표준 점수가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뭐 수학 점수를 88점을 맞았는데 표준 점수 어떻게 앞에 계산하면 플러스 100 해서 140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B야. 자, 이제 분산 구해볼게. 분산. 자, 분산 이거를 구하면 시그마 A의 X 마이너스 이건 똑같은 식이거든요.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분산은 뭐에만 영향을 받고 시그마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했어? 아, 이것도 시그마로 할까요? 시그마를 해도 돼요. 지금 시그마 이 친구를 해볼게요. 이게 t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t예요. 그러면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절대값 시그마 a에만 영향을 받는다 했다. 맞죠? 근데 a도 양수라 했고 시그마는 원래 양수거든요. 그쵸? 루트 분산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풀려도 상관이 없고 얘는 뭐라 했어요? 이 친구는 시그마로 보자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시그마 하면 되죠. 약분하면 뭐가 되고 a가 되고 a가 얼마나 했고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했고 그래서 a 구하고 b 구했고 더하면 120이죠. 알겠죠? 되게 간단한 거였어.
되게 간단한 거였어. 이걸 하라는 거야, 이 표시. 문제 읽으면서 이거 표시를 해야 돼. 평균 원점수 x의 expectation x는 m입니다. 원점수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는 시그마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지? 하시면 돼요. 됐어? 재평평제는 넘어가고요. 실력 유형 해볼게요. 실력 유형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해볼게요. 39번 해볼까? 39번. 꽤 어려울 수 있어. 그 가능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볼게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 자, 39번이에요. 상자 속에 1이 5장 있고요. 3이 10장 있어요. 자, 봐봐. 그럼 확률을 바로 알 수 있어. 얘가 15분의 5고요. 얘가 15분의 10이라서 이 친구는 3분의 1이고 이 친구는 3분의 1. 1 뽑을 확률 3분의 1이고 3 뽑을 확률 3분의 1.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확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시행을 하는데 A 또는 B, A랑 B는 2회 또는 3회를 뽑을 수 있어. 오케이? 각 시행에서 나온 수의 합을 득점을 하래. 카드 합이 득점이야. 카드 합은 득점. 근데 합이 7 또는 9 나오면 0점이야. 7, 9 나오면 0이 되는 거야. 이런 게임이야. 다음 작전으로 했을 때 기대값의 차이를 구해볼래? 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해요. 봐봐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거야. A라는 친구는요. A라는 친구는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A라는 친구는 0점을 얻을 확률이 없는 작전을 썼어. 봐봐. A 잘 봐봐. 2회까지 합이 2일 경우 합이 2면 3회를 시행을 해. 왜냐면 여기다가 3점을 더해도 1점을 더해도 절대 7이나 9가 되지 않아. 맞죠? 그 다음에 4나 6이 되면 4가 되면 3점 얻었을 때 7점이 되니까 빵점 될 위험이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시행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까지 했는데 6점이면 얘도 마찬가지야. 6점인데 거기다 3점을 얻으면은 뭐가 되니까 9점이 돼버리니까 빵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얘는 위험을 회피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친구는 0점을 얻을 확률이 없어. 잘 보시면 0점을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최소 3점부터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점 얻을 수 있고요. 4점 얻을 수 있고요. 6점 얻을 수 있어. 왜 순서상 3, 4, 5, 6이 아니냐면 잘 봐봐. 생각해봐. 3점을 얻었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회까지 합이 이미 2점이야. 2점을 얻었어. 그러면 2점을 얻었다는 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거 2번 나왔다는 거야. 2점을 얻었어. 3회 시행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또 1점을 얻으면 3분의 1이 되는 거죠. (111) 받으면 3점이에요. 그 다음에 5점을 받는 거는 앞서서 2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몇 점을 받으면 3점을 받으면 5점이 돼요. 이렇게 받으면 5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4점, 6점은 단 2번 시행 만에 4점과 6점을 받은 거죠. 이해돼요? 4점 받으면 세 번째 안 던질래 이렇게 한 거니까. 처음에 4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 1점, 3점을 받는데 그게 두 가지죠. 봐봐, 잘 봐. 1, 3을 받을지 3, 1을 받을지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맞아요? 1, 3, 3, 1 두 가지. 그래서 2번 만에 시행을 끝낸 거야. 이거는 3번을 한 거고, 3번을 한 거고, 이건 2번.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9분의 4인데, 그쵸? 27분의 12가 돼요. 됐죠? 이해되는 상황? 자, 마지막 이 친구 6점을 받은 것도 2번 만에 6점을 받은 거야. 3점, 3점 나와서 6점이구나.
9분의 4인데 이렇게 된 거죠. 9분의 4인데 3을 곱하면 9분의 27분의 12가 된 거죠. 됐어요? 합 봐봐요. 1이죠. 분포표 잘 작성한 거예요. 자, expectation x 구해볼게요. expectation x는 어떻게 한다? 27분의 3일은 3, 5, 20, 48, 72. 그래서 27분의 얼마다? 120, 133. 이게 얘가 받을 기대값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 3이면 한 4점 얼마 정도가 기대되는 점수인 거야. 얘가 획득할 점수는 4점 얼마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이제 B라는 사람의 작전을 볼게요. 얘는 확률 변수 Y라고 할게요. 얘 B라는 사람은 0점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3회를 던지겠다는 거야. 맞죠? 2회까지 합이 2 또는 4일 경우에는 3회 시행을 하고요. 6일 때만 3회 시행을 안 한대. 야, 그러면 0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3점 받을 수 있고요. 5점 받을 수 있고 최대 9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0점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0점을 받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2점 받을 때는 그러니까 4점 받았을 때가 우리는 0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4점 받았을 때. 그러면 봐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두 가지 이러면 4점 획득한 거야. 4점. 4점 획득했는데 재수없게 뭐가 나오면 3점이 나오면 0점이 돼버려요. 맞아? 27분의 8이 되겠죠. 근데 또 0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점인데 마지막에 뭐 하면 0은 안 되죠. 그죠? 그죠? 근데 6점일 때 2회까지 합이 6점인데 그 다음에 1점을 받으면 또 0점이 돼요. 0점은 아니구나. 3회 시행을 안 하는구나. 그죠? 6점일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0점을 받을 수 있네. 맞죠? 0점을 받을 수 있고요. 3점을 받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점을 받는 경우 2점을 받은 다음에 1점을 받을 경우밖에 없죠. 2점을 받고 1점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27분의 1의 확률로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3점. 그 다음에 5점을 받는 경우는 언제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2점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3점을 받으면 되고요. 또는 4점을 받은 다음에 1점을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4점을 받는 경우가 아까 이렇게라고 했어요. 4점을 받고 1점을 받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27분의 6이 되죠. 27분의 6. 4점을 받은 다음에 4점 받고서 1점을 받으면 내가 5점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빵점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었네. 4점 받은 다음에 3점 받으면 빵점이 되거든요. 아까 여기에 계산을 해야 될 게 있었어. 4점 다음에 빵점을 받을 수 있어. 봐봐요. 4점을 받는 경우 이거였죠. 4점을 받고 이렇게 빵점. 계산을 했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9점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9점을 받을 수가 없군요. 9점을 받을 수 없고요. 6점을 받을 수 있어요. 미안해. 6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9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6점을 받는 경우는 언제다? 그냥 처음에 3점 3점 나왔을 때예요. 그죠? 3점 3점 나왔을 때.
그러면 6점이죠. 얘가 9분의 4니까 27분의 12 됐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된 것의 expectation y를 구해보자. 자, 27분의 곱하면 0이고 얘는 3이고 그리고 30이고 70이고 그래서 27분의 105 제한해서 얘 빼면 답이죠. 위험을 부담한 애가 사실은 기대값이 작아요. 안전제일주의가 기대값이 더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모하니만 도로 얘는 6점까지 획득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안정적으로 한 게 훨씬 계산해보면 훨씬 나았다는 거죠. 런닝맨에서 김종국이 쓰는 작전이 거의 저쪽이에요. 안전제일주의 깎이는 거 없이. 그리고 불나방 같은 애들 있죠. 양세찬이나 이런 애들 이거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아니면 도다 크게 먹자 그랬다가 이렇게 하하 뭐 이런 애들 있죠. 불나방 같은 작전 쓰는 애들. 지금 이거 기대값 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긴 하죠. 결국은 뭐냐면 확률 분포표 잘 작성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확률 분포표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였어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긴 할만하겠네요. 41번 같은 경우 한번 특이하니까 해볼게요. 41번. 이런 유형을 안 해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41번은 바로 설명할게요. 풀어보려 하지 않고. 안 해본 유형일 거예요. 앞에도 이게 없더라고. 자, A반, B반에 평균이 나와 있어 이미. 그 다음에 분산도 나와 있어. 근데 학생 수가 있어. 학생 수가 30명씩. 전체 분산을 구하는 경우예요. 전체 분산.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전체 점수는 총 점수라고 할게요. 총 점수. 총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30명이 다 18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와 30명이 모두 16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60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이게 지금 총 점수고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분자가 총 점수라는 거예요. 분자가 지금 총 점수예요. 알았죠? 총 점수는 그냥 평균이 그만큼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해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 얼마다? 30으로 나누면 2분의 18 플러스 16이니까 결국 17이에요. 자, 사람 수가 똑같으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람 수가 똑같으면 그냥 얘네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사람 수가 똑같다면 만약에 사람 수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알았죠? 자, 전체 평균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분산이 얼마였냐면 4였어요. 그래서 얘가 문제인 거거든요. 얘는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18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324를 더해야 돼요. 3이 8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의 분산을 y라고 해볼게요. B반. 얘는 expectation y 제곱에서 expectation y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얘는 8이라고 했는데 내가 얘는 보면 얘가 얼마니까? 16의 제곱이니까 256이에요. 256 더하면 얼마다? 264예요. 264.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요
제곱의 평균이 328이고 제곱의 평균이 264인데 이게 다 30명씩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도 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봐봐. 328이라는 게 30명 있고 264도 30명 있어. 그래서 내가 60으로 나눈 거 이게 얼마예요? 2분의 590이야. 이게 290이죠.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에요. 내가 구한 게 뭐냐면 A반 B반의 제곱의 평균이었다. 이게 제곱의 평균이었어. 제곱의 평균을 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평균이 아까 17이었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었단 말이에요. 제곱한 녀석들의 전체 총 정수, 제곱한 녀석들의 전체 총 정수를 60으로 나눈 게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거를 얘로 빼야 돼. 296 빼기 28죠. 그러면 답이 7.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분산이에요.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이거 하는 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뭘 구하는 거다?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 제곱의 평균이 30명씩 30명씩 있는 것의 평균. 이게 전체 A, B반의 전체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평이라는 거죠. 제평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아까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그게 전체 분산. 되겠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하나 정도만. 몇 번을 할 거냐면 46번 한번 해볼게요. 46번을 풀면 나머지 비슷하거든요. 45번, 47번 이런 애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46번을 풀어보는 건데 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좀 물어보세요.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러면 이거는 해드릴게요. 하고 이 항목도 할게요. 46번 볼게요. 확률 변수는 x1부터 x10.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안 알려줘도 이거를 하겠죠. 이거 하는 건 습관이어야 돼. 이산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지. 그쵸? 근데 각각의 확률은 같대. 10개인데 각각의 확률이 같대? 모두 10분의 1인가 보네. 합이 1이어야 되니까요. 자, expectation x는 10분의 x1, x2, x3, x10이겠지. 이게 2래. 그러면 x1부터 x10까지의 합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20이라는 걸 알았어.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제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은 10분의 x1제곱, x2제곱, x3제곱인데 이거를 x10제곱까지 하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재. 2의 제곱을 하재. 그랬더니 분산은 25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시그마가 주어졌으니까 분산은 25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x1제곱, x2제곱, x3제곱 해가지고 제곱한 녀석의 합은 얼마다? 얼마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29에다가 10을 곱하니까 290이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괜찮죠?
자, 구하고 싶은 건 FT야.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전기한 거 낼게요. xi의 제곱 마이너스 2txi 플러스 t제곱이. 잘 봐. 시그마에서 i만 변수 나머지는 상수다. 그러면 t제곱은 어떻게 되고? 10t제곱이 되죠. 10개의 10t제곱. 맞죠? 여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xi 빼고는 뭐가 되고? 2t 시그마 xi가 되고, 그 다음에 xi의 제곱은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xi의 제곱. 자, 끝났어요. 끝났죠? 봐봐. 10t 제곱이 있고요. 이게 얼마였어? 이거. 이게 저기 있어요. 20이었다. 이게 20이에요. 그래서 40t가 됐죠. 이건 얼마예요? 이거. 이 친구. 여기 있죠. 이게 290.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의 y좌표 구하는 거죠. 자, 두 분의 합이 얼마고? 4고. 그러면 축이 얼마고? 2고. t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F2를 구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2 곱하면 40, 2 곱하면 80, 290 해서 290 빼기 40이고 답은 250. 이렇게 구하면서 끝납니다. 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문자가 많이 등장하면 애들이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진짜 계속 강조하는데 뭘 그려라? 확률분포 표를 그려라. 이산확률분포는 얘가 전부라니까. 얘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 재작성하고 그리는 거. 문장제로 나왔을 때 확률분포표가 안 나왔을 때 적어 그리는 연습을 10개만 해라. 10개 너무 많아요? 그럼 한 7개 정도만 해요. 그럼 분명히 하게 될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게 될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서 얘를 잘 익숙해지게 되기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항분포랑, 이항분포는 오히려 쉬워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